현재 전 세계 곳곳에 도착한 중국인들은 한국 때문에 크게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수년간 모든 것이 돌변했고 일부에서는 아시아의 중심이 이동했다고 울분을 터뜨리며 또한 중국이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이것은 부당하다는 항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무슨 이유에서 한국의 위상이 변화했는지 두 가지 경우를 모아보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해외 채널에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요. 특히 공항에서 많은 중국인들은 곤욕을 치르면서 한국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또한 공항에서 빠져나와 입국한 다음에 다양한 현지인들을 만나고 나면 이상한 점을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는 아시아인을 중국인이 아니라고 여기며 전혀 다르게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데요. 오랫동안 해외에서 유럽 여행 가이드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놀라워한다는데요. 한국인들조차 오랜만에 해외에 나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것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공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와 현지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존 해외여행에서 대세는 그야말로 중국인들로 중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여행을 주도했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 규모 자체가 다르고 중국인들 중에는 부자들도 많아 씀씀이 자체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해외에서는 아시아인들을 보면 중국 아니면 일본인인가 물어봤고 한국은 그 다음이었죠. 중국인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전세계 대국으로 인구도 많고 돈도 가장 많이 쓰고 있다. 중국의 돈을 받으려면 중국인을 대접하고 VIP로 대우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경이 풀리면서 각 나라에 방문하며 한국 때문에 크게 놀라게 되는데요. 물론 반드시 인구가 많고 돈을 잘 쓰는 면에서만 중국에 대해서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특히 각종 뷔페에 갔을 때 많은 중국 사람들은 다 먹지도 않을 음식들을 산더미같이 퍼가는 모습이 다양한 SNS로부터 공유되면서 중국 여행객에 대한 각종 매너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리조트에는 항상 일정 시간이 되면 과일을 리조트 한가운데 놔두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만 중국 관광객들은 마구잡이로 과일을 쓸어 담아갔고 해당 리조트는 돈 문제가 생겨 과일 서비스를 멈췄습니다. 게다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특히나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뜻밖의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중국인들이 아프리카에서 1대1로 사업을 벌이고 모든 이득을 다 취득해서 중국으로 보내버리고 터키에서는 팬데믹은 물론이고 위구르 사태 등으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터키, 튀르키예는 6.25 전쟁에 참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해 선진국이라 생각하고 이미지가 좋습니다. 최근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나칼레 대교는 한국의 포스코가 터키 현지에서 건설해 유명세를 탔으며 에르도안 대통령 역시 한국과 터키의 역사적 발전과 기술을 보여준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은 국경이 닫히고 교류가 끊어지면서 뜻밖의 변화가 생겨나게 된 모습인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불과 2년 만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위상이 완전 달라진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은 국경을 닫았고 이제 미디어에 집중하게 되면서 전 세계가 비슷한 컨텐츠를 공유했는데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한 중국의 여행 유튜버 부부는 해외에서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와 튀르키예 등 여행을 했는데 이들이 간 곳마다 만난 사람들은 모두 한국인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한 학생은 축구선수 김민재를 아냐고 말했지만 중국인은 알 리가 없었고 황당한 반응을 지어 보였습니다. 또한 일부 현지인들은 이들이 중국인인 것을 알자 안색이 변하면서 그 자리를 급히 뜨는 모습도 나오는 등 한국인으로 생각했다가 중국인으로 확인되자 크게 실망하는 모습도 수차례 비친 것입니다. 현지인들은 한국의 BTS, 오징어 게임, 축구 스포츠 스타 등 아시아인은 모두 한국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중국인은 급기야 모두 한국 이야기만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질문은 왜 없는지 모르겠다고 했으며 중국이 문화를 만들어 수출한다고 했는데 중국 문화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면서 현타가 온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국에 대해서 크게 열등감을 느끼면서 현타가 온 중국인들은 공항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는데 우선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해외에 나가지 못한 동안 많은 나라들은 공항에 한글로 도배한 경우가 나왔습니다. 특히 남미의 몇몇 공항들은 자국 언어인 스페인어와 세계 공용어인 영어에 이어 한국어를 제3 단독 표기했는데 역시나 중국인들은 인구가 가장 많다. 돈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이다. 근데 왜 중국어가 없나 라며 불평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한글로 도배된 속사정은 전혀 다른 이유였다고 전해지는데요. 멕시코나 과테말라의 현지 대사관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 기간에 한국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울 때 한국에서는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이들에게 보냈고 큰 감사를 표했으며 그 보답의 한 차원으로 공항에 한글을 표기했지만
중국에는 정반대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루의 경우에는 중국 진단키트를 받았다가 보건부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큰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미에서 한국의 위상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다는 것이 현재 설명입니다. 앞으로 아무리 중국인들이 많이 입국하더라도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위상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유럽에서는 더욱 상황이 심각한데 영국에서는 한국인은 따로 이 게이트로 입국 심사가 면제됩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을 제외하고는 단 7개국만 입국 심사를 면제하는데 한국이 포함된 모습입니다. 트래픽이 심한 영국의 히드로공항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이상을 입국 심사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들 중국인들은 한국인을 보면서 우라통을 터뜨리며 우리도 같은 아시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은 한국 국기가 있고 일본 국기도 있어서 중국인도 같은 줄에 서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가 그대로 직원에게 발견되어 일반 심사줄로 쫓겨났으며 약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5분도 안 되어 여권만 스캔하면 그대로 통과되며 이것은 유럽뿐만 아니라 두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바이의 스마트 게이트 시스템은 여권 스캔만으로 바로 통과되는 시스템으로 한국인을 맞아줍니다.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한국, 일본 3개국만 해당되는 서비스로 중국인들은 울분을 삼켜야 합니다. 일부 북유럽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한다는 소문을 듣고 더욱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은 중국 내에서 한 개당 수천만 원에 거래되고 각국에 이처럼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어 선호됩니다. 중국에 방문했던 한국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로 격리되고 수십 개의 여권을 맡겼다가 없어졌는데 현지 교포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 여권이 세계적으로 무비자 국가도 많고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브로커들이 한국 여권만 보면 어떻게든 빼돌리려고 시도한다며 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 위조 여권이 많아진 다음엔 일단 한번 분실되면 재발행받아도 주의 리스트에 올라가므로 혹시라도 중국 여행 시 여권 분실은 절대 조심해야 하며 여권을 맡기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인들은 공항과 현지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인인 줄 알고 달려왔다가 실망하는 현지인 모습을 보면서 크게 현타를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 중국이 스리랑카에서 뜻밖의 황당한 일을 겪으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한국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고 심각하게 차이가 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중국 자체적으로는 항상 스리랑카와 수십 년간 우호 관계를 맺어왔다 주장했습니다. 중국 측에 따르면 국가 외교 관계로 봤을 때 양국 관계가 매우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의 가문이 20년간 스리랑카 정권을 장악해왔으며 이들은 철저하게 친중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좋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스리랑카를 매우 중요한 국가로 여겼고 국가 전략의 주요 장소로 파악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을 펴는 데 있어서 스리랑카가 지정학적 중요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여 년간 대규모 투자를 벌여왔는데요. 당시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집권했었고 이때를 중국은 본격적으로 돈을 쏟아부었는데 진주 목걸이 전략의 일환으로 스리랑카의 항구 등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이 진주 목걸이 전략은 인도 남부지방 근처 국가의 항구들에 대거 투자를 해서 거점을 마련하고 인도양 쪽의 바닷길을 유럽까지 연결시키는 중국의 1대1로 정착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친중 정권의 절정인 이때 스리랑카를 구슬러 한반토타 항구를 건설하게 되었는데요. 스리랑카는 이때 중국의 막대한 차관을 빌려 결국 갚지 못했고 항구를 중국에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이 항구의 운영권을 99년이나 내어주는 매우 불합리한 조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국은 이제 이 항구를 기반으로 거점을 마련해 인도양 지역 주변을 장악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남중국 해에서도 필리핀 인근 바다에 인공섬을 지어 자신의 영해를 넓혔는데 일단 스리랑카에도 중국이 운영하는 항구가 생겼으니 인도양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심산입니다. 실제 중국은 한반도타 항구 근처에 2020년경 중국 타이 업체 산둥 하오화가 3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신설하면서 서서히 중국 공장을 들어서게 하는 등 스리랑카를 종속화시키려 틈을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스리랑카 정부가 등을 돌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금액을 지원했는데요. 중국은 스리랑카가 미국과 쿼드 연합 등이 펼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하고 코로나 위기에 사용하라며 약 6억 위안 1200억가량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투자해오고 공을 들였는데 미국이 치고 들어오면 안 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미국은 최근 동남아 지역에 투자를 늘리고 펠로시 의장이 동남아 지역을 순방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인도양 루트가 막히게 된다면 1대1로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미리 손을 쓴 것입니다.
하지만 스리랑카 국민들의 불만은 매우 컸는데 중국은 자국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항구를 운영하고 공장이 들어와 봤자 죄다 중국인들만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곳에서 발생하는 이익들은 모두 중국으로 들어가 전혀 스리랑카 경제에 도움이 안 된 것이죠. 결정적으로 스리랑카에는 중국으로 인해서 결국 국가의 막대한 부채가 쌓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1848년 독립 이래 현재 최악의 경제 위기 수렁에 빠졌으며 이는 다름 아닌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리랑카가 21세기에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디폴트 상태에 빠진 이유가 있다며 중국은 돈을 엄청나게 빌려준 다음 높은 이자를 전혀 낮춰주지도 않고 부채 탐광도 하지 않아 결국 스리랑카가 부도에 빠지게 되었지만 중국은 모두 1대1로 정책의 일환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게다가 스리랑카에 지어준 인프라들은 거의 다 쓸모없는 시설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도 지역에서 인기가 많은 크리켓 경기장도 스리랑카에 지어졌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크리켓 경기장에서 돈을 벌어 중국에 갚아야 했지만 이용객이 없어 막대한 적자를 본 것입니다. 또한 약 2억 달러의 중국 차관을 도입한 라자팍사 국제공항 역시 오픈 뒤 이용객 부족에 시달렸고 공항에 전기요금도 못 낼 정도로 수입이 없어 모든 자금의 이자까지 중국에 갚아야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이 모든 것이 그다지 쓸모없다는 것을 알아도 친중 정권을 구슬려 건설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스리랑카를 묶어두고 사실상 자본 식민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앞서 지적된 한반토타 항구를 보면 그러한 성향이 더욱더 두드러진다고 하는데요. 이 항구 역시 그만큼의 시설이 과연 필요한지 모를 정도로 과도한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한반토타 항구는 제대로 사용이 안 되다 보니 결국 항구 이용료 등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았고 빚이 누적되어 중국에 99년간 이용권을 내어주는 사실상 반 정도는 중국 영토가 된 셈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이 항구를 무리해서 건설을 종용한 건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군 기지로 사용할 의도라는 것인데 중국에서 인도양을 지나게 될 때 중간 기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에 따르면 중국은 미얀마, 스리랑카, 심지어 이탈리아 항구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탈리아 항구가 중국 자본에 운영권을 넘겨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유럽까지 바닷길 실크로드를 완성해 전 세계를 중국 패권 아래 두겠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중국이 스리랑카의 항구에 입항하면서 적지 않게 놀라는 일이 생겼는데요. 바로 중국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한반토타 항구에 중국 측량선인 위안왕 5호가 입항하려고 하자 스리랑카 외교부가 이것을 거부한 것이며 앞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입니다. 외교 안보 전문가는 위안왕 5호가 바로 중국의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 선박은 인공위성 탐지와 추적 등의 첨단 장비를 갖추고 ICBM 발사와 로켓도 추적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사드 장비와 비슷한 레이더 장비를 스리랑카의 항구에 들여놓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논의했던 한반토타 항구의 군사 기지화를 중국이 진행 중인데 이를 스리랑카 정부가 막은 것입니다. 중국은 갑작스럽게 스리랑카에 크게 홀대를 받고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한국에는 사드를 들이는 것도 못마땅해하며 삼불 원칙을 강조하며 내정 간섭을 하는데 자신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남의 나라 영토에 그러한 군사 장비를 들이겠다는 아나무인 태도입니다. 중국은 그런데 화를 내면서 이 배경에는 다름 아닌 인도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는 스리랑카가 친중 정권이 집권하다가 경제가 파탄이 나서 야당 인사로 교체가 되었는데 그 이후 중국은 스리랑카의 견제를 당하고 있고 그 뒤에는 인도가 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최소한 인도양만큼은 인도가 관할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최근에는 7조 원 잠수함 사업을 진행할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한국의 대우조선 해양 등이 관련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모습도 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는 수년간 스리랑카 정부와 중국을 견제하는 행보를 보였던 것이며 인도 정부는 스리랑카에 올해만 5조 원 이상을 지원하며 중국 세력을 몰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지정학적 위치로 봐도 스리랑카는 인도 옆에 바로 붙어있어 인도는 중국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지난 3월에도 중국을 밀어내고 스리랑카 북부 전략 거점에 풍력발전 단지 건설을 시작했는데 이는 풍력발전이 필요 없어도 중국 세력을 이제 스리랑카에서 밀어내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역시 중국은 덩치 큰 인도와 러시아가 언젠가는 잡아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닌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스리랑카는 동북아의 국가 중 한국에게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일부 채널에서는 스리랑카는 한국을 좋아한다, 중국도 한국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스리랑카 정부를 비롯한 국민들은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극과 극으로 묘사합니다. 앞서 중국의 기업들이 스리랑카에 들어와서 고용 창출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얘기되었으며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다음 부채 탕감도 하지 않는 등 피해만 주는 국가임이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스리랑카에서는 한국이야말로 스리랑카를 돕는 국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는 스리랑카 청년 96명의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에서 오는 청년들은 현재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불법 노동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스리랑카 정부의 철저한 고용 허가제,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한 이들입니다만 지금까지 약 2년간 한국의 팬데믹 때문에 파견을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이렇게 한국어 시험을 비롯해 각종 훈련을 마친 청년들을 계속 준비시켰고 현재 5천여 명이 대기 중이며 매주 100명씩 순차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언뜻 보면 5천여 명의 노동자로 무슨 스리랑카 정부에서 한국을 신경이나 쓰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스리랑카 외교부는 오매불망 한국에 인력이 나갈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리랑카 외국인 고용부 국장은 스리랑카 청년을 한국으로 보내는 환송식 가운데 이들을 격려하며 여러분이 일하고 스리랑카에 송금하는 달러가 스리랑카 경제의 초석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리랑카는 현재 스리랑카 국내에서 달러를 보유하면 불법이며 곧바로 환전해야 할 정도로 외환 위기가 심각하며 청년들을 내보내 최대한 외환을 벌어오는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명이 한국에 가서 일하면 스리랑카의 특성상 10여 명 이상 대가족이 십수년간 잘 살게 됩니다. 스리랑카는 자국의 청년들을 받아주고 높은 임금을 주는 한국 정부에 크게 감사하고 있으며 한국 입장에서도 다른 나라들은 온갖 꼼수로 불법 체류자들을 제주도나 우회 루트로 보내나 스리랑카는 한국어 시험을 비롯해 직업훈련까지 시켜 보내주는 모습에 신뢰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 과거 파독 광부 등 선진국에 일꾼을 보냈던 일들을 회상하며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스리랑카가 왜 한국만을 유독 신뢰하냐는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상상의 정신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